네, 오늘은 논술의 기초, 일단 논설문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건데, 논술 수업에 앞서서 그 논술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문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설문 이런 기초를 이제 서론 보는 결론에 이런 기초를 가지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이용하신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식을 갖출 뿐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도록 이제 하는 게 요 이번 교시의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요 작성 같은 경우를 먼저 이제 1순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논술문을 쓰기 전에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아이들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걸 쓰라고 할 때 많은 걸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개요를 짤 때는 우리 본론부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에 따라서 이제 서론을 좀 더 쓰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선 일단 논설문이라기보다는 독서 감상문을 쓸 때 학생들에게 먼저 일단 확실한 주제를 먼저 주고 그에 대한 이제 본론을 쓰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본론부터 얘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서론이랑 결론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론 부분부터 보면 서론은 일단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서론과 그 다음에 우리 결론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서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면 되고 글의 첫 부분만 보고도 글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게 맞는 논리를 펴갈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알려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론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는데 서론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쟁점의 논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재를 꼭 다뤄야 돼요.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조금 예쁘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일반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초반 부분에 써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일반론 또는 인용 같은 거를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인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전문가의 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문가의 말도 되지만 어쨌든 뭐 소설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의 내용에서도 우리 서론 부분에서 인용 부분에 이런 것도 사용을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로 시작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의견 어떻게? 자, 상반되는 견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심청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심청이는 어떤 효녀잖아요. 그래서 효녀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걸 씀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념의 정의로 시작하는 방법인데 개념 효란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처럼 이런 걸로 통해서 과연 우리 심청이가 정말 진정한 효녀일 것인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 서리적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는 워낙 당연하게 잘 써야죠. 그래서 개요에 맞게 중심 내용에 맞게 각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끝맺음이죠. 끝맺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5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1, 그 다음에 본론이 5분의 3,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머지 5분의 1을 차지하신다고 보면 이제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결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이라든지 정리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논제에 답변하는 부분, 확장, 그 다음에 인용, 그리고 어떤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제한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약 정리는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추천은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자, 보통 이제 윗부분에서 서술적 표현에 사용되면 우리 마지막 논제에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논제 처음에 효녀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확장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에서 본론에서 다루었던 어떤 주제를 좀 더 넓은 문제 그럼 과연 우리 현재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도 되고 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글의 어떤 거 신빙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거를 드러내줄 수 있는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독서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독서가 바탕이 된 글쓰기여야지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풍부하게 쓰는데 아까 결론에서 보시면은 이런 결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약이라든지 전망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휘는 사용되었던 주장에 사용됐던 어휘는 단 한 번만 자 되도록이면 한 번만 사용하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글에 지루함을 줄 수가 있고 아 이 학생이 이 어휘밖에 사용할 줄 모른다는 그런 조금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독서라는 거를 통해서 어휘력을 많이 길러야지 좀 더 제대로 된 그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원고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원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모든 첫 글은 이제 띄어서 씁니다. 예, 띄어서 쓰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어는 띄어 쓴다라고 해서 기본 띄어쓰기 같은 경우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도 항상 첫 칸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체인 때도 이렇게 한 칸 비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같은 경우는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랑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쓰는데 이렇게 A,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랑 그 다음 알파벳 쓸 때는 한 칸에 한 자씩 쓰는데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장 부호 같은 경우 온점이랑 반점과 다음에는 우리 한 바로 이어서 글자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느낌표를 쓴 다음에 한 칸 띄어 쓰고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도 우리 한 칸 띄어 써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잇따라 이렇게 나올 때는 각각 다른 한 칸에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음표랑 느낌표는 지금 첫 칸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다 점을 찍고 한 칸을 띄워버리면 이게 새 문단이 시작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점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이 되면 점하고 한 칸을 넘겨버린 다음에 다시 여기 한 칸 띄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단락이 떨어져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술의 기초, 서론, 뭐 논술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원고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남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독서 감상문, 이게 어떻게 써야 될 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제를 어떻게 적으면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